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대선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구청장과 시구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중구청장 선거에 1명, 동구청장 선거에 2명 등 모두 1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청장과 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3명이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전까지 지방선거 운동을 금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1명이 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정창화 한국청년위원회 울산지부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중구청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동구청장 선거에는 손사모 국민의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진보당의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대선보다 지방선거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진보정당 인사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졌습니다. 진보당에서 동구 이윤주, 북구 안승찬 전 의원이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중구 천병태, 동구 박문호, 북구 임수필 강진희, 남구 조남혜 전 의원이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이장우 울산시당 위원장이 동구 시의원에 김덕규 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정영상 울산 노동인권센터장이 동구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어깨띠,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첫날 울산에서는 구청장 선거에 3명, 시의원 선거 3명, 구의원 선거 7명 등 모두 1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7대 지방선거 첫날 56명이 등록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 후보군들이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 때문인데 대선 이후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어제부터 20일까지 울산 지역의 1,372곳에 설치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과 경력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와 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물은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울산시의회 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본회의는 박병석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치료로 손종학 부의장이 대신 의사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작은 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서휘용 의원이 물 이용 부담금을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덕권 의원이 청년 부시장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1,4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예산이 대폭 늘어 오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차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LPG 차량으로 소유주당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그리고 타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주군에서 어민수당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의회가 어민수당 관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어민들이 반발한 건데요. 뒤늦게 보류를 주도한 의원들이 어민수당의 100% 지급을 약속했지만 사실 정치 싸움이 아니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주군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위의 더불어민주당 한성환 의원은 형평성을 확보하자며 대상자를 어업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어민을 분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공익수당이 농민은 있고 울주군에 어민 공익해봐야 286명, 300명 미만밖에 안 되는데 이걸 반대한다는 거는 완전히 어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류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 수당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례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보류한 것뿐이라며 울산시 지원이 없더라도 단독 조례를 만들어서 어민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민들의 100% 지급과 확실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류를 했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어민들과 공청회를 한 이후에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국 어민 수당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 같은 상황을 정치 싸움이라며 못마땅해 하는 어민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울주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를 이루면서 극심한 내용을 겪어왔습니다.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려고 조례 개정을 하자는데 근데 그거를 민생 예산을 돌몰해가지고 당 기싸움한다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다음 달 울주군의회 임시회가 예정된 가운데 어민 수당 지급이 확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가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80곳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20곳에 대해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과 자연,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원하는 시설은 울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올해 행정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아 소장 중인 공업단지 조성과 이주 관련 기록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 준 연구 이상의 중요 문서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로 했고 울산시와 구군에서 발간하는 행정 간행물의 원문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자인훈에서는 교육당국의 3월 새학기 등교 방침과 방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바로 옆에 있던 지인들 중에서 확진자가 마구마구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교육부가 새학기에는 정상 등교를 시키겠다고 방침을 밝히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월 새학기 학사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육청을 맡고 있는 이현동 기자한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차장, 네. 울산에서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마구마구 나오고 있어서 큰일인데 학생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은 지난 8일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한 데 이어 15일부터는 1,500명대를 넘어 2,0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처럼 지역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차장도 집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걱정 클 텐데 지금 학생들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지난 11일 하루에만 86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5일에는 115명, 예. 17일에는 1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77.9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 누적 확진자는 17일 00시 기준으로 2,174명, 교직원 누적 확진자는 251명에 이릅니다. 예. 자,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교육부가 3월 새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는데 전면 등교로 방침을 잡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1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설명했는데요. 감염 전파율이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많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고위험군만 유전자 중폭 검사를 받는 방역 당국의 방역 체계 전환 기조 등을 반영해 방역 지침과 학사 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했습니다. 예. 우선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교내 학생 확진 3%, 학생의 등교 중지 15%가 넘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원격 수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하고 학사 운영 유형을 결정하는데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예, 이제 큰 그림은 일단 그렇게 잡았고 세부적인 지침이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새학기 학사 운영 유형은 크게 4가지인데요. 정상 교육 활동과 전체 등교의 교육 활동 제한,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전면 원격 수업으로 나뉩니다. 예. 교육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내 감염 현황을 나타내는 참고 지표를 제시해 일선 학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학사 운영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 15%입니다. 이제 학교가 판단하도록 권한을 위양해 줬는데 뭐 1, 2, 3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두 지표 가운데 한 기준을 초과하면 유형 1에서 유형 2로 넘어가고 예. 두 기준 모두 초과하면 유형 3으로 넘어갑니다. 단계별로. 네. 교내 확진자와 접촉 학생들에 대한 관리 이건 어떻게 하죠? 네, 새학기부터는 학교 확진자와 접촉 학생들도 증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우선 학교 내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의 경우인데요. 예.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PCR 검사에서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 각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다음 검사 때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지침은 정해졌고 방역을 잘 할 수 있게 교육부가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유초 중고 학생은 무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받아 주 2회 자가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유초 중고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넷째 주부터 3월 다섯째 주까지 6,050만 개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나눠주기로 했는데 선제 검사는 이거 꼭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 2회 등교 전 자가 선제 검사가 의무가 아닌 적극 권고로 변경됐습니다. 권고, 예. 교육부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학생 교직원에게 지원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예. 학교 자율 방역 취지대로 선제 검사에 대해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주 2회 선제 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 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선제적으로 양성 학생과 교직원을 걸러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7일간 3회 받도록 한 검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면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검사 받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거나 학생이 어려서 자가 진단 검사가 힘든 경우는 검사를 생략한 채 등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정확성은 PCR 검사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울산시 교육청 지금까지 정부 방침대로 잘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정상 등교로 따라가는 거죠? 네, 울산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전면 등교로 정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학교 단위 확진율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중 등교하는 학교는 초중고 90여 곳에 달하는데요. 예. 울산시 교육청은 긴급 원격 수업 전환에 대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1,800여 명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발열 검사와 출입자 관리, 학생 이용시설 방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초 노키 교육감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새학기 방역 대책과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이제 최다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아주 심각한데 방역 당국은 이달 말에서 3월 초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울산에서도 이 기간에 하루 4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확진자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만큼 이번 대책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확진자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현동 기자 설명 감사합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봉쇄한 전 양산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의회 의장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양산시의회 비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일방적으로 비의원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자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김천 상무와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울산현대는 박주영 선수와 김영권 선수를 영입하며 베테랑 선수들을 주축으로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올 시즌도 전북현대와 울산현대의 양강체제 속에 타 구단의 거센 도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구청이 올해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인 행복드림 스투를 확대 운영합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면접정장 대여 사업 첫 해인 지난 2020년 244건, 지난해 283건으로 대여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장 대여 수요 증가를 반영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더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 구직자는 면접정장 세트와 구두를 1회 3박 4일 대여가 가능하고 연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